예. 발전기 빌리고 미안. 방송 더 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종수 권태금 월간 시사 반상의 2023년 6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고 최mon PD입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오늘 옷 의상이 좀 달라요. 아 죄송합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 오늘 학생들 데리고 8연 습지 갔다 그냥 온다고 넘어가.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니 잘 어울려요. 그런데 아니 방송이 근본이 없긴 하지만 그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근본이 없다니요. 근본 없죠. 아이 그래도 우리 교수님 오늘 의상이 좀 심플한데 시끄럽고요. 자, 진행하세요. 자 오늘 시사반상에 이끌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정종수 위원장과 권태금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정종수 위원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 먼저 권태금 위원장님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를 바꾸는 대구의 미래 권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나? 자 이거 되게 근본 없잖아.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어. 근본 없는 방송이야. 야 바꾸자. 근본 방송으로. 근본? 됐다. 자 진행. 예,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초여름 날씨처럼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요. 점점 에어컨에 손길이 필요한 시간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의상도 그렇지만 오늘 파렌스지 갔다 오셨죠 오늘? 예, 우리 그 만학도 학생들로 구성되어진 봉사 동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경사봉입니다. 경사봉. 경사봉? 경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 동아리 경사봉 직관적으로 지었습니다. 직관적으로 학생을 데리고 예. 감동도 예, 없고. 파련섭지 가서 이제 금호강 안에 있는 수생물들 이거 어류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담수 어류 전문가. 이제 경대에서 담수 어류를 석사 전공하신 그 현재 그 최고 선생님이세요. 생물 선생님이신데 놓으셔가지고 이제 생물들이 어떤 생물을 사는지 직접 잡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일종 멸종 1급수인 얼룩새코 미꾸리가 있어요. 그 저번에 우리가 뭐 소개했던 그건가요? 아 그거지 싶어요. 얼룩새코 미꾸리도 봤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것도 보고 꺽지도 있고 동작에 돌마자 이런 거 도리뱅뱅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리고 파련섭지 가서 이제 쓰레기도 좀 줍고 그리고 개발 반대 캠페인도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이제 미꾸리도 보고 막 수생물도 보면서 점심은 이제 추어탕으로 먹었다는 거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 스님들 방생하시고 돌아서 가지고 회집 가서 회 드시는 거 똑같은 거야. 아 그래서 먹을 게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어탕을 먹고 잠깐만 누른 게 아니었어요? 잘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어탕을 먹고 그렇군요. 가슴 아프게 먹고 왔습니다. 예. 자, 정종수 위원장님은 잠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선 권태금 위원장님 근황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6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6월 달은 후쿠시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와페 피켓처럼.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찬성 반대 어느 입장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에서 6월 달은 주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 중심으로 열심히 좀 활동을 했고 해보니까 주민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으세요. 그럼요. 대구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서명을 해보면 서명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나가시는 분들 절반 정도는 서명도 해주시고 또 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그런 해주시고.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그죠? 그렇죠. 이거는 사는 게 문제니까. 우리 특히나 할머니들 이제 늘 하시는 말씀 있어요. 30, 40대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핵 폐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맞아요, 관심과 맞아요. 우려를 이 밝혀주셨습니다. 먹거리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좀 민감하죠. 그렇죠. 우리 애들 지금 급식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어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다루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조미료에 들어가는 이런 소금 문제가 지금 가장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다시 다르죠. 근데 그게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부모들 관심이 되게 높아요. 예전에 이제 광우병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긴 있었잖아요. 그때 그하고 지금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정종수 위원장님이 아직도 도착을 안 하셨는데 오면 말씀하시고. 전화 안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안 오시면 안 오는 걸로 가면 되지. 다 그렇게 예. 근본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감당하시려고. 자, 됐어, 가 그냥.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이슈에 대해 거 달아볼 게 있는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윤석열 이슈 저 두 가지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제목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의 무능이야. 일부 코너. 빠밤. 즉석으로 만든 거예요. 빠밤. 미리 얘기해줘야지 효과도 들어가지. 알겠어요. 자,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할 건데 어떤 이슈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이슈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그 부산 엑스코 유치 때문에 대통령이 파리로 가서 그렇죠.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그죠? 지각 논란이 지금 되게 이제 뜨거워요. 가짜 그리고 뉴스도 하는데. 영어로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예, 배운 사람이네. 발음은 연습 많이 했더라만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야 이거 뭐 대단하다라고 이제 실드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잠시 다뤄보고 가죠. 예. 위원장님 보셨어요? 네, 저는 봤었죠. 네. 그 지각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의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착오다 이렇게 뭐 어서 오세요. 예. 입장도 내고 했는데 실제 거기 프랑스를 갔다 온 분이 그 사회를 진행하셨던 분의 프랑스 말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지각이고 이건 완전 대형 사고더라고. 아 대형 사고죠. 그렇죠. 맞죠. 진짜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나는 지각을 또 지각인데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이 더 웃겨요. 그러니까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네. 근데 왜 안 나와? 그럼 저 시간에 와야지. 아니 그럼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나와야 될 거 그리고 아니야? 이제 남의 나라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때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우디 사람들 왜 앉아 있어 우리 대통령 때. 다 모든 나라 다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국제 대회에서 본식에서 오프닝 영상을 두 번이나. 틀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트는 이런 경우는 동서고금을 나누고 전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엑스코가 되게 엄청난 이제 큰 사고다. 행사잖아요. 세계 그렇죠. 3대 예. 월드컵, 뭐 올림픽 그리고 엑스코 이러더라고요. 세계. 거의 G7에 가까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래 가서 그래 사고를 쳐놨으니까 될 일이야 이게 지금. 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면 거기 그 심사위원 있잖아요, 진행하시는 분. 그분 표정을 보니까는 정말 애처롭게 이 우리를 봐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잡고 앉았고 뭐 하여간 내가 볼 때는 왜 늦은 것 같아요. 문 PD는 윤성이. 아 그분이야 항상 그거 이제는 술을 주님을 항상 연집하시니까 그 그러니까 주님 문 때문에. PD 생각은 이제 그 전에 술을 먹었다. 그래서 술 때문에 못 깨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차가 밀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문 PD는 술 먹고 숙취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 그죠? 예. 뭐 그런다고 잡아가겠습니까? 아니 여튼 이제 문 PD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차가 늦었을 것이다. 뭐 교통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당당하게 좀 살아요. 아니 우리 신 교수님 어제 대구시청 압수수색 들어온 거 보고 갑자기 쫄아서 발빼기용 멘트 치시는데 김건희 여사님의 화장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 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두 분 왜 이러세요? 오빠 좀 기다려봐. 오빠 좀 멀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또? 자 오늘 약간 늦었지만은 그래도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금 늦으셨던 정조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색다르죠. 예, 모자. 예. 예, 그 자다가 바로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그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프리마켓에 다녀왔는데 이 모자가 1,000원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제가 그걸 1,000원 사시기 위해서 네, 1,000원 기다리셨군요. 주고, 네. 줄 서서. 예.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나바다. 네, 아나바다. 네. 네. 분위기 짜합니다. 쎄합니까? 그 어쨌든 오셨는데 네. 오늘 저기 내용 잘 준비하셨죠? 예, 뭐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면 그래서 참 지각 이게 국내에서도 계속 지각을 하잖아요. 출근도 지각하고 해필 제가 오늘 정종숙 위원장도 지각하고 지각하는 날, 그러니까. 또 이 지각 이야기가 네. 하도가 되니까. 안에서 사인한 바가지 밖에서도 사인한 바가지. 아니 정동석 의원님 윤석열계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닮아가고 있어. 이번 예, 제가 2번 찍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화장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네. 오빠 가자.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근본 없어요. 의전도 근본이 없고 대통령실 해명도 근본이 없고 대통령부터가 근본이 없고 그래 이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잘했다고 자아자찬하고 저는 좀 의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 많죠.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네. 좀 느꼈고 저는 사실 제가 이 방송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요. 특히 이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업무는 외교거든요. 그래서 외교하러 나갔을 때 실수하는 거는 그거는 곧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집니다. 이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격이 문제죠. 해외에 나갔을 때만큼은 이 의전 팀들이 정말 신경을 써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되겠어요. 뭐그 건희 여사님이 다 하시는데. 프랑스 간 이유도 내가 봤을 때는 PPT 유치하려고 한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샤넬 때문에 갔나요? 자 위험한 발언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이슈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예. 야 이건 이제 큰일 났어요. 수능 5개월 앞두고 수능 시험 이거 킬러 문항 문제가 어렵다 이 한마디에 지금 감사원이 교육평가원을 압수수색 감찰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국장 경질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장 사퇴 이게 좀 난리 났어요. 이 한마디에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 원장님. 일단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우리 둘째 고3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미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수능과 직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을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서 훅 바꾸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위원장님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잠자다 일어나서 훅 그냥 던지 말이다. 저는 절대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조금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저는 방향을 잡지는 못할 거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여당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면 저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실 것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학 입시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압수수색 해본 결과가 그러니까 있어요. 경험이 있어서 잠깐 수사를 해본 결과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경험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전문가. 사실 그런 고민이 들죠. 전두환 때 이제 과외를 없앴단 말이에요. 사교육 그렇죠. 기술이고 맞아요. 이제 교육 평준화 이야기하면서 과외를 없앴는데 과외가 없어졌냐? 사실은 이제 뭐 권력을 갖고 있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엄청적으로 하죠. 과외를 계속 했단 말이죠. 저도 가해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뭐 이제 공교육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듯이 뭐 사교육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렇죠. 대책인데 뭐 이런 대책을 그냥 던져버리면 정말 수험생들이나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근데 것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을 좀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몇 번 했죠.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있거든. 전두환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과외는 잘 없앴어. 전두환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참 과외 없앤 건 잘했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좀 이런 오마주 되는 거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문제는 잘 건드렸어.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과외를 강제적으로 없애면서 불법 과외가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오히려 고액 과외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해가 약간 대중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 불법 가해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빈부의 격차가 그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가해 계속해요. 대신에 그렇죠. 가해를 고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없앨 때는 이게 이제 뭔가 좀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요,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데 뭔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탁 이렇게 던져서 뭔가가 바꾸게 하는 이거는 정말 너무 구태한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런 문제가 가령 수능을 치는 대다수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이 수능 어떻게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수능 치고 나오면은 90%가 다 망했다. 저 수능 아드님 수능 작년에 수능 쳤죠. 쳤잖아요. 네. 수능 잘 쳤다고 나오진 않았잖아. 우리 아들이 경북고에서 수능을 쳤거든요. 네. 50m 앞에 오더라고. 아들 하고 있는데 얘가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 나 욕 한번 해도 돼.
해 그러니까 운동장을 향해서 야야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네. 수능 잘 못 쳤다 네. 그러더라고. 아니 왜냐하면은 늘 수능은 다 망합니다. 우리 어떻게 큰애는 나오든지 간에. 우리 큰애는 잘 쳤다 했어요. 아 그렇죠. 평소에 비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늘 잘하잖아.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도 학력고사잖아요. 학력고사 세대 때도 그때도 교과서 위주로 나온다 했어요. 그렇죠. 예, 교과서 위주로 나오고 그랬는데 또 수능 치고 나오니까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그런 이게 어떤 그 중요한 문항을 가지고 어떤 변별력을 위해서 퀄리티를 확 올리는 이런 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 갖고 있는 학력고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수험생들에 대한 중압감, 우리가 왜 그날 하루를 위해서 12년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입시 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인 거지. 저는 킬러 문화. 킬러 킬러 문항 이런 거가 막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가 웃기는 게 이제 어떤 여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 이런 말을 했어요. BBC 인터뷰에서 수능이 어려우면 사교육을 학생들이 몰린다. 근데 지금 사교육 시장은 운동권 출신들이 다 잡고 있다. 따라서 수능을 어렵게 내는 것은 운동권 좌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음모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또 그 자, 우리 자기 운동권, 자녀들 우리 운동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잡소리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야기할 근데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긴 한데 이 정권에서는 먹힌다는 게 이게 먹힌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대꾸 안 하면 안 먹힙니다. 그 언론들이 댓글 하잖아요. 언론들이 아 분위기를 만들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사실 그 이게 예. 왜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그 학종으로, 그러니까 이 전형 입시의 제도가 바뀌면서 그때 그 이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일 그 논술이 완전히 핫한 과목이 됐었어요. 논술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강남 쪽에서 이 논술 쪽으로 학원 많이 생겼죠. 논술 학원을 좀 많이 차렸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책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스타 강사가 떴네, 일타 강사 맞네, 같은. 뭐 이런 일타 얘기가 강사. 있었지만 그거는 그때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특수한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시죠. 근데 20일 날 김기현 대표가 원내 교육단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연설 들으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저게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인지 시정 잡배에 이제 이렇게 광함 치르는 분노의 발언인지 구분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당에서 이야기하는 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들 있잖아요. 이게 뭐 수능 킬러 문항을 통해서 어렵게 내는 거는 뭐 좌빨들 돈벌이 수단이다. 이런 게 참 국민들한테 뭐 먹혀 들어갈 거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시대를 역행하는 거다 생각하고 뭐 저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윤석열을 타도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님이 사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 교육과정 평가 원장님이 제 박사 지도 교수십니다. 그렇구나. 이규민 교수님.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톤이 세구나. 연세대 지금 교육학과 계신데 이분이 그 이제 문정권 말기에 임명되긴 하셨지만 되게 보수주의자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전공했던 게 문항 개발,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 변별도 이건데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뭐 킬러 문항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 있어요. 술 먹다가 뭐 지인이 그래서 야 우리 아가 수능 어렵다 하더라. 그래?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우리 문 PD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전 주님을 영접했다 그랬지. 아니, 주님의 지금 말씀 뭐 잘 듣는 것 같아. 내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싫어하는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뭐 인사 이래 보면 정청래 뭐 정봉주 뭐 이럴 거잖아요. 다 그쪽 출신이거든. 그렇지. 그렇죠. 아마 그렇게.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능 이제 국민들 잘 모르는 육모, 구모까지 다 알죠 이제 삼모, 육모, 구모까지 아, 전혀 몰랐는데. 몰랐잖아. 그 육모 결과도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묻잖아. 그럼 킬러 문항이 뭡니까라고 묻는데 교육부에서 뭐냐면 분석 중이다. 모르는 거야 그냥.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럼 교육부장관 하는 소리가 나는 교육 전문가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대입 전문가다 이렇게 있다고 소리 나고 있고. 그 이유가 그죠 수사 잘했어. 이주호가 장관을 2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주호가 차관 때 뭘 했느냐면 수성구를 영어 특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어 특구로 오렌지 만들려고. 그 한참 할 때. 예. 영어 특구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윤 대통령께서 어쩌다가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은 너무나 궁금하지만 저는 그 학력고사만의 또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또 뭐 육사, 공사, 해사 따로 또 시험을 치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킬러 킬러 문항. 문항 다 네, 있죠. 킬러 문항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 수준의 어떤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를 그렇게 킬러 문항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웃기는 거고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학생들 거의 95% 이상은 다 수능 망하거든요. 다 망했다고 시험 치고 나오는 그 학생들의 그 나중에 그 원망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들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뭐 킬러 문항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서대에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대입 정책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렇게 관심사단 말이죠.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또는 즉흥적으로 또 국민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표해 버리면 이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다 그렇죠. 맞습니다. 가지 그건 못하게 맞습니다. 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이러저러한 이제 지지율의 하락 또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툭툭 던지는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여서 맞습니다. 심각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정영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통령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를 해야 전반적인 되는 거지. 그 부분에서 장관이 전문가예요. 가는 그렇죠. 전문가예요. 그러면 네. 장관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건 판단하는 근데 거지. 대통령이 사고치고 장관이 수습하는 네. 사퇴하고 사과하고 네. 이 구조가 되면 그 조직 망하는 거죠. 망하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자, 여기까지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능생을 위해서 뭐 킬러 문항. 우리 둘째가 고3이야. 지금 죽겠어 내가 지금. 정부가 수능생을 킬러 해버렸습니다. 킬 흔들리지 해버리네. 않고 하시던 대로 하시면 네, 돼요. 우리 애가 요즘 담배가 늘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노담 캠페인. 수능생인데 수험생인데 아니, 중2 때부터 피는데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하고요. 뭐 스트레스 많아. 다룰 얘기는 뭐 많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